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등이 김영화 지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식적인 행동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순찰하던 경찰관이 정신을 잃은 화물차 운전자를 구해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경찰관은 비틀거리는 화물차에 망설임 없이 올라탔는데 운전자는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태블릿 PC 4개 제품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가격은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났고 제품별 우수 성능이 달라 용도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소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가 대폭 감소하면서 내수 부진의 늪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영환 지사는 불기소 처분하고 이범석 시장은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유족 등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는데 결국 사안을 다시 살펴봐달라며 고등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김영환 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유입니다. 충북도가 사고 발생 전 지하차도 점검을 실시해왔고 지하차도 자체에는 결함이 없다는 겁니다. 또 자동 진입 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예방 업무에 노력한 점을 꼽았습니다. 반면 이범석 시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미호강 임시제방과 하천 관리와 관련해 인력 배치가 부실했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소홀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전에 점검을 했는지와 관련 매뉴얼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검찰의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이런 검찰의 수사 결과에 유족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결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대전고검 청주지부에 김 지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식적인 행동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던 권력자는 무죄, 권력과 친분이 덜하면 유죄입니까? 실제로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책임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전혀 한 분도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왜 초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면 충분히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만 구비했을 경우 죄가 인정되는 반면 중대시민재해에서 면책을 준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번 항고가 기각되면 대검에 상고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70대가 저혈당 쇼크에 빠지면서 갈지자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이 상황을 목격한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망설임 없이 화물차에 올라타 운전자를 깨우면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행합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터널 구조물을 들이받습니다. 화물차는 멈추지 않고 차선을 넘나들기까지 합니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홍학기 경위는 곧바로 차에 내려 화물차로 뛰어갔습니다. 쿵 하는 순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도중에 차를 막을 수도 없고 안 되겠다 해서 일단 내려서 뛰었고요. 당시 70대 운전자는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홍 경위는 조수석 쪽에 문에 올라타 운전자를 깨워 차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세울 수 있을까 좀 망설였죠. 일단은 몸이 먼저 반응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귀가 중이던 경찰이 화재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하는 등 경찰이 인명피해를 막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제천시 의림지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적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7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4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 등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디지털 수업에 활용될 정도로 태블릿 PC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제품별 우수 성능이 달라 소비자의 용도에 맞는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이 재질의 책을 대체하거나 영상 콘텐츠 시청에 용이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태블릿 PC.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태블릿 PC 4개 제품의 품질과 특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먼저 색 정확성과 밝기 등 영상 품질을 종합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 탭 S10 플러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소리의 균일성과 잡음 등 음향 품질 시험에서는 애플 아이패드 에어 13 제품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앱 실행 시 소요 시간과 전용 펜 필기 성능 평가에서는 삼성전자 탭 S10 플러스와 애플 아이패드 에어 13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용 가능 시간은 삼성전자 탭 S9 FE 플러스가 9시간 35분으로 상대적으로 길었고 삼성전자 탭 10 플러스와 레노버 P12가 7시간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격은 저가형 제품과 고가형 제품 간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삼성 탭 S9 FE 플러스 제품이 사용 가능 시간이 길면서 가격 대비 성능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태블릿 PC별 우수 성능과 부가 기능의 차이가 있는 만큼 주 사용 용도에 맞게 비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 지역의 내수 부진이 심각합니다. 지난해 반도체 호재로 충북의 생산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소비는 겨울 추위만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연말인 12월은 소비 특수를 누릴 때지만 충북은 충청권에서 소비 둔화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충북의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117.7로 1년 전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호재로 전자부품과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업종의 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전기 장비 등의 생산은 감소했지만 충북의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생산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충북의 광공업 출하지수도 114.9로 1년 전보다 15.5%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충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0.7로 1년 전보다 9%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는 82.4로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14.3% 떨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여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최악의 12월을 기록한 셈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쪼그라든 결과입니다. 더욱이 충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 하락폭은 충청권에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지역 단위의 노력이 한계가 있겠지만 소비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청주시의 지난해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가 전국 시군구 가운데 4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 플래닛이 지난해 전국의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의 지난해 거래량은 245건으로 경기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 경기 김포시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거래 금액면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중구, 서초구, 종로구 순입니다. 사진작가 부부와 예비작가인 2 자녀까지 가족 4명이 아이슬란드 여행을 소재로 한 이색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특히 엄마와 아들은 새학기부터 같은 대학 사진영상학부 선후배로 수업을 듣게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UBC 이영남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30년 가까이 작품 활동을 해온
안남용 사진작가의 카메라에 포착된 아이슬란드 풍경들. 역시 20년째 작업을 해온 김지영 작가는 2분 47초짜리 영상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일본 국도를 완주하는 3주간의 여행기를 소재로 풍경과 길, 가족들이 노는 모습 등을 담았습니다. 영상으로 아이슬란드에서 저희의 여행을 모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아이슬란드 자체가 주제이기도 하지만 저희 가족의 어떤 여행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미술을 전공하는 안서연 예비작가는 가족 여행 에피소드들을 만화처럼 기록한 디지털 드로잉 작품으로 합류했습니다. 일상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려보자라는 마음에서 이제 차 안에서 그냥 쓱쓱 대충 그려보자 하는 방식으로 그리게 되었는데요. 막내 안소울 예비작가는 아이슬란드의 도시에서 느낀 북유럽의 정취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부부 사진가 등 가족 4명이 참여한 별이 잠든 땅에서 아이슬란드 가족 작품전입니다. 가족들 전부 다 시각예술 쪽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각자들의 모습들이 한꺼번에 다 보여지는 그런 작품전이라서 그런 게 좀 더. 특히 18살 아들은 어머니가 대학원에서 공부 중인 같은 대학 사진영상학부로 새학기에 입학해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간 거긴 한데 사실 별 생각 없었다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예술가 가족이 여행을 통해 삶을 나누는 이색 전시회는 2월 9일까지 울주군 S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충북 전역에 이틀째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동파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4시까지 충주와 옥천에서 각각 2건, 청주 3건 등 모두 7건의 계량기, 수도관 동파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모레까지 한낮에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피해가 늘 것으로 보고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신청사 건물 매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인평원이 해당 건물에 2차 경매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해 2차 경매가 기준 최저가보다 18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며 각서 체결과 매입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인평원은 신청사 이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청주 성안길에 위치한 우리문고 건물을 94억 6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에서 충청북도의 민원 서비스가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권익위가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충청북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마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충북교육청 역시 라 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는 음성군이 유일하게 최고 성적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주시가 대농지구 민관협력 복합개발 사업자 공모 기간을 다시 늘려 변경 고시했습니다. 청주 복대동 마지막 노른자 땅인 대농 2, 3지구 상업 8블럭 장기 유휴 부지는 당초 43개 업체가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해 지난해 11월 사업자 재공고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마감일을 사흘 앞두고 청주시가 긴 연휴와 참가 확대를 이유로 다음 달 31일로 재공고 기간을 한 달 이상 늘리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윤건영 교육감과 김문근 단양군수는 오늘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단양 국가지질공원 교육교재 제작과 단양 온마을 배움터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교재에는 2020년 국가지질공원 지정에 이어 올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앞두고 있는 단양 지역의 지질 특징과 함께 단양군의 역사와 전설, 민요, 관광 명소를 실어 수업에 활용합니다. 또 단양 온마을 배움터를 개방해 도내 다른 시군 학생도 학교 밖 배움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충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통합모자보건센터 설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충주에 산부인과가 7곳이 있지만 실제 분만이 가능한 곳은 2곳에 불과하고 이 중 자연분만은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충주의 합계 출산율은 0.94명으로 도내 2번째지만 분만 취약지로 분류되고 있다며 출산 후 소아과까지 원스톱으로 연계 가능한 통합모자보건센터는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 활성화재단은 오늘 청주시에 소외계층에 써달라며 쌀 1,450kg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한 쌀은 청주시 활성화재단 출범식에서 기증받은 것입니다. 청주시 활성화재단은 도시재생과 농업, 상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달 24일 출범했습니다. 단양군이 올해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통해 4,080명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기업의 1,200명, 소상공인의 2,880명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참여 희망자나 인력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단양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